홍공 훈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홍공TV 홍공쌤이고요. 자, 오늘의 게스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달 전문가이자 그로잉맘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다랑입니다. 우리 네. 이다랑님이시고 작가님이라고 제가 불러드릴까요? 뭐 아무 호칭이나 좋습니다. 그래도 너무 아무 호칭이 안 되니까 네. 일단은 이제 그로잉 마음으로 굉장히 유명하시고 심지어 저희 홍공TV의 작가님도 팬이라고 그러셔가지고 맞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인터뷰가 이루어졌고요. 이제 불안, 걱정, 두려움이 이제 많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의 이제 학습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합니다. 일단 기질 육아로 너무 유명하셔가지고 저도 사실은 이제 배울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또 책을 또 이렇게 출간하셔가지고 네네. 이 책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가 또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저 불안,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머니도 같이, 아버지도 같이 걱정, 불안이 많은 이제 이런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이마다 이제 음. 기본적으로 다른 기질을 갖고 태어난다고 하셨어요. 네. 정확하게 그러면 그때 말하는 기질이 뭔가요? 그러니까 기질은 사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성격 발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네. 근데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성격이 있는 게 아니고 기질이라는 이제 말 그대로 재료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태어났을 때 보면 그 신생아실에 있을 때도 아이들마다 특성이 보여요. 막 빽빽 우는 애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순하게 자는 애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머 삼아 뽑기를 잘못했다. 아이고.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극과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어떤 원소스를 아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 그 다음에 이제 양육,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이 이제 작품이 되는 거죠. 이게 성격 발달의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양육자로서 아이들을 대하는 연령이 이제 아주 어린 아이부터 한 초등학생 정도까지 많으시잖아요. 네. 요 시기는 기질이 성격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속된 말로 미치겠는 거죠. 뭔가 다듬어지지 않은 거죠. 저도 미칠 때가 있습니다. 네, 저도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잖아요. 미칠 때가 있죠. 네.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특성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특성이 뭐 아이가 놀이할 때, 학습할 때, 그 다음에 아이가 좋아하거나 피하는 활동, 그 다음에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다방면 이제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군요.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타고난 어쨌든 그 자기 타고날 때 우리 뭐 달란트라고 하나요? 아니면 그죠. 반응하는 방식. 네네네. 약간의 그 디폴트 값은 네네. 아이들마다 조금씩 이제 다른 거고 자라나면서 저희가 이제 작품 만들어야 되나요? 네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두려움과 불안이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위험했기가 높은 아이들. 그러면 이 친구들은요, 뭔가 우리가 새로운 어떤 키즈 카페나 데려갔어.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너무 재밌어 보이잖아. 다른 애들 다 노는데 안 신나? 이렇게 하지만 맞아요. 아이는 딱 이렇게 아빠 붙잡고 싫어. 아빠도 같이 뭐 이러거나 기껏 돈 내놨는데 이제 안 한다 그러거나 화가 나고 또 근데 부모님 집에 갈 때쯤 되면 한다 그러거나 미치는 거죠.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요. 이게 뭐냐면 새롭고 낯선 자극을 보면 그게 안정적인가 확인할 때까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려요. 예열 과정이 길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이런 아이들은요, 어른이 되면 이게 없어질까요? 안 되는데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있어요. 왜냐면 새로운 걸 보면 사실 난 좀 안 하고 싶은데 이런 어떤 특성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달라진 건 뭐냐면 나는 두려움과 불안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볼래. 왜? 나는 해본 게 많으니까. 내가 걱정하는 일이 꼭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이러면 이제 두려움과 불안이 강점으로 더 많이 활용되면서 내가 필요하면 피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면 해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잘 다루어주지 않으면 불안이나 두려움의 압도가 될 수도 있지요. 예, 그래서 성격 발달 과정은 사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걸 없애준다의 의미가 아니라 아이가 조절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의미에 훨씬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진짜 딱 명확한 것 같고 저희 집도 첫째, 둘째가 어찌간에 기질이 다른지 맞아요. 그러니까 첫째가 딱 저를 붙잡고 아빠 같이 가요. 같이 해요. 그리고 또 새로운 걸 보면
또 그런 게 이제 맞아요. 이어지는 형태인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험이 그래도 좀 쌓이니까 맞아요. 그 도전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짧아지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시기해서 깜짝 놀랐고, 저가 그 퀴즈 거기 갈 때 옆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저희 집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조금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가지고 이제 불안이 많은 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기질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위험 회피, 그죠. 위험 회피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이렇게 또 책에 나와 있는데, 위험 회피 성향 가진 아이들은 이제 낯선 자극이라든지 이제 환경에 대한 이제 회피, 긴장, 뭐 위축은 안 할래 이런 거 보인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애들이 이제 집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불안하긴 하지만 근데 옆에 있으니까. 근데 애들이 이제 학교 생활에 이제 사실은 일반 다른 애들에 비해서 부모가 봤을 때 좀 적응을 잘 못한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럼 부모가 이거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이 부분에서 가장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되게 단단한 공감. 이게 물러터진 공감은 안 돼요. 단단한 공감. 그 차이가 있나요? 네,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와 어찌되었건 이 아이가 해볼 수 있게 돕는 전략. 이 두 가지가 저희가 직접 부모님들 상담해 보면 한쪽으로 반드시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공감은 하는데 전략이 안 되고,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는 하는데 공감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나 후자인 것 같아서 마음이 되게 안 좋아요. 근데 대부분 그러세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딱 결합이 되었을 때 아이가 앞으로 나가는 속도가 빨라져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단단한 공감이라는 건 뭐냐면, 우선 불안하고 두려운 건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무서운 건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무서울 때 너무 징징거리고 이제 나쁜 행동을 하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 이제 제한을 해야 하지만, 보통 이런 아이들은 되게 과격한 행동은 하지 않고 보통 그냥 징징거리고 안 한다고 합니다. 하기 싫을 수 있고 처음 하는 거라서 무서울 수 있고, 그렇죠. 하다가 갑자기 걱정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럴 수 있어 라고 공감이 필요한데, 이때 제가 단단한 공감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요. 부모님들이 공감을 할 때 이 아이들은 지금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아이들은요, 자기가 어떤 정서를 느끼면 상대방은 어떻게 느끼는지 참조해요. 특히 내가 제일 신뢰하는 사람. 근데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동공이 CG 처리되나요? 이게 막 지진이 나면서 막 지진이 나면서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서 오는 정서적인 반응을 또 받습니다. 애가 또 알겠네. 딱 느끼면서. 그래서 내가 한번 심호흡하고, 무서울 수 있어. 무서울 수 있지. 엄마도 처음 할 땐 항상 떨려. 이렇게 조금 더 묵직하고 단단한 공감을 해줘야 아이가 말로만 공감받는 게 아니라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지. 지금 엄마가 나를 굉장히 아빠가 단단하게 품어주는구나. 요 느낌이 있어야 아이가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단단한 공감이고요. 네.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전략을 이제 올려줘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전략은 예전에 네가 해본 거랑 비슷한 거야. 해봤다. 그 다음에 예전에도 걱정했는데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었잖아. 우리 집에 땀 먹힐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부모님들이 하나 놓치시는 게, 아이가 뭐 하게 만들기 전까지는 가모니선 하면서 엄청 꼬셔요. 그렇죠. 근데 아이가 해내고 나면 언급을 안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이가 무언가를 무서워하다가 해냈을 때가 베스트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그때, 야, 땡땡아, 홍콩아, 네. 너 아까는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엄청 무서울 것 같다고 걱정했잖아. 네가 생각한 것만큼 선생님이 진짜 그렇게 많이 무서웠어? 그럼 보통 애들이 자존심이 좀 상하면 뭐 그 정도는 아니었어 이렇게 하고요. 예, 조금 순진하고 순한 애들은 아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때 그러네, 네가 생각하는 일이 꼭 일어나는 건 아니네 라고 인지를 한번 교정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아이들은 자기한테 그 문제가 새롭고 낯선 걸 하면 무서운 일이 생길 거라는 어떤 되게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집에도 만약에 비행기 추락하면 만약에가 아주 베스트, 그 아이들 많이 그 쓰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일 안 일어나. 맞아요. 단단한 공감이 없었네. 일단 앞에 비행기가 아이들 입장에서는 지식이 많은 게 아니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네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요 정도만 공감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 떨어질 확률은 되게 적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도 있고요. 같이 찾아볼 수도 있고요. 네가 했던 걱정이 비슷한 게 뭐가 있었지? 근데 그런 걱정이 실제로 발생하는 일은 별로 없었잖아. 마지막 거 그치? 되게 좋네요. 네. 이런 것들 아. 적용하면 이제 공감 전략 이게 같이 갔을 때 점점 아이는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인지가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7살, 8살, 9살 다 달라요. 아하. 그러면 부모님들은 아이가 멈춰 있다고 생각하니까 초조한 거예요. 근데 사실 공감 전략을 가는 동안 아이가 같이 자라는 가속도가 붙으면서 아이가 안 무서워하는 건 아니지만 무서워도 극복하거나 무서워도 해보거나 하는 어떤 시간이 짧아지고요. 아이 입에서 직접 내가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 이거 지난번에 내가 해본 거랑 비슷한 거 맞아 엄마?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 변화가 있네요. 네,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이한테 먹히는구나. 이제 이런 타이밍이 되는 거죠. 아,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매체나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이게 전략만 어떻게 하나만 탁 나와가지고 이것만 그쵸. 하면 된다. 약간 조각이 많았는데 오늘 되게 뭐라 해야 될까 기초, 공감을 위해 전략을 얹으니까 이거는 일반 가정에서도 확실히 애의 말이나 행동에서 변화를 바로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저희 집에도 이게 사실은 좀 적용이 될 것 같아서 여보 드디어 평화가 올 것 같아. 자 그러면 그 불안이 높은 아이들이 이제 이게 아까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뭐 학교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또 이제 새로운 거 이제 운동 배우는 그런 거 거요. 할 때도 이제 걱정이 많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불안을 또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이게 진짜 힘든 일이에요. 왜냐면 주변에 또래 아이들은 막 뭐 열심히 배우는데 얘는 뭐 하고 싶지가 않대. 집에서 쉬고 싶어 이런다라든가 자기가 맨날 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하죠. 네. 특히 부모님은 불안이 없으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난 어릴 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얘는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이 들죠. 그죠? 네.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하나하나가 다 별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너가 왜 학교도 다니는데 이걸 못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는데 아빠? 학교는 딴 거고 태권도는 다른 거고 피아노는 다른 거야. 다 다른 자극입니다. 다 새로운 자극. 와, 저 지금 엄청 찐놀랐죠. 너무 놀랐을 거야? 그래서 애들이 그때 다시 설명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하하. 일단 1번은 학교, 유치원 적응 기간에는 새로운 학원 보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차를 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교 적응이 조금 되고 나면 학원을 바꾸거나 새로운 걸 보내거나 이렇게 해야 아이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클리어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맞네요, 그게. 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별도이기 때문에 매번 어쨌든 설명이 필요해요. 이제 뭐 태권도 배운다. 그러면 태권도가 뭔지 찾아보고 같이 보고 태권도 할 때 뭐가 걱정되는 건데 근데 이제 했어요? 피아노 배워야 돼. 피아노 걱정돼. 피아노 할 때 뭐가 걱정되는데 그럼 보통 잘 치지 못해서 뭐 혼날까봐부터 뭐 피아노 소리가 너무 클 것 같아. 그러면 그런 어떤 답변들을 줘야 하고요. 그런 거 없이 너 태권도 했으니까 피아노 그때 가라. 맞아요. 차 온다 타고 가. 이러면 안 되는 이게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안 돼요. 네, 아마 이제 저희 집처럼 이렇게 충분히 공감되는 분들이 지금 다 보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가 한다고 해서 지금 그 시기에 그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일단 내려놓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의 운동이 태권도죠. 모든 초등학생은 한 번쯤은 태권도 한 번쯤은 다 갔죠. 근데 그 못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그런 아이가 있는데 태권도 왜 못 다니냐? 너무 불특정 다수의 아이들이 많고 소란스럽고 약간 뭔가 과격하고 약간 그쵸. 싫은 거예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운동은 언제 하고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다른 애들 다 하는데 지금. 그죠. 껌을 땄는데. 특히 아이들 중에 운동하는 거 싫어하는 아이들 많거든요. 위험이 높은 애들 중에. 그러면요 제일 중요한 건 진짜 운동하는 거 싫어하면 산책부터 해야 돼요. 점진적. 밤마다 그래서 우리 집도 아빠랑 저랑 아이랑 산책부터 했어요. 5살, 6살 때는. 그러다가 제가 아이랑 같이 인라인을 탔죠. 와우. 수영도 하고요. 점프를 했네요. 네. 그러면서 아이가 태권도를 가지 않는 대신에 운동을 하나 선택하자라고 했을 때 막 같이 보다가 결정한 게 검도였어요. 그 이유가 너무 웃긴 게 검도는 뭘 쓰니까 호구를. 그렇죠.
안전해 보인다. 보호를 해준다. 그 다음에 검도하는 친구들은 조금 약간 이렇게 규칙, 이 칼에 대한 그러니까 뭔가 이 막 존귀함 막 이런 게 있어요. 절제. 이게 그런 게 이제 아이 코드에 맞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시작하셔라. 이게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게 가정에서 다 실천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너무 쉽다고 말하진 않겠어요. 그런데 적용 가능하고 실제로 나왔던 방법들은 제가 상담하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적용하고 실제로 아이한테 선생님 드디어 아이가 했어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고 이제 정말 그 간증이라 그러죠. 영어처럼 네. 그런 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 정말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그렇죠. 이게 실천의 영역이라서 그 부분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뭘 실천해야 돼라고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답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불안하고 이제 두려움이 많은 아이들한테 활동, 그다음에 학습 이외에 그 말고도 또 혹시 이제 뭐 도와줄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위험의 피가 높아서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아이들은요 전반적으로 좀 쉽게 지침이 높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쉽게 지친다는 얘기예요. 에너지 효율이 좀 낮을 수 있어요. 연비가 안 좋네요. 연비가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래 아이들 대비 같은 활동을 해도요 더 쉽게 지치고 회복하는 시간이 중간에 삽입이 좀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고려하셔야 되는 게 스케줄이 너무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한국에 참 따뜻해도 많은데. 돈은 들어가는데 아이는 효율이 떨어져요. 아, 그리고 부모님은 이제 주말에 아이가 뭔가 생생하게 배웠으면 좋겠어서 막 자동차를 2시간 몰고 막 길 막히는데 막 이쪽 동쪽에서 서울 서쪽까지 갔어요. 아이는 이미 거기서 다 지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왔을 때 아이는 되게 짜증을 내죠. 보통 아이들이 몸이 지치면 우리도 몸 지치면 짜증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 마음은 어떻죠? 내가 나 좋자고 이 시간에 여기 왔어? 나도 자고 싶은데 난 놀려고 온 거잖아. 딱 드라마의 그 장면이네, 그죠? 그럼 아이 입장에서 내가 그걸 원했냐고.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 오는 동안 지쳐도 힘이 없다는데. 서로 상처다. 근데 아이들은 자기 상태를 명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징징거리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어떤 활동, 주말 뭐 체험학습 이런 거 기획하실 때 조금 여유가 있는 거. 그러니까 3개의 스케줄을 넣을 거면 2개만 넣고 중간에는 조금 조용한 데서 쉰다라든가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중에서 하루만 활동을 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야 돈을 넣은 만큼 아이가 즐거워하고 아이가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화가 덜 난다. 이런 좀 팁을 드리고 싶네요. 연비가 또 이렇게 이런 친구들은 좀 네네. 섬세하게 케어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저도 한번 저희 집에서 한번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저희 보시는 것처럼 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책 제목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불안이 많은 아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우리 1부에서 불안이 많은 아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기질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2부에서 좀 더 우리 심층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은 이제 그런 마음한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 좀 남겨주시면 그럼요.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